당신은 완전히 어두운 버려진 건물의 천장에 있는 틈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시 탐험가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폐허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하고 멀리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Belum atas sebelah sananya. Atas mana? Atas tengah ini. Bebas. Terserah kalian guys, mau pilih Mau pilih yang mana? Tuh kan nggak ada. Udah bro, stiker ya. Ntar kita zoom. Stiker itu. Ini stiker atau apa sih? Ini mah manusia. Stiker matamu. Manusia jurik. Susulin jangan. 그리고 그곳에 어둠 속에 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도 목도 없이 오직 창백한 얼굴과 깜빡이지 않는 두 눈만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자들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스티커이거나 천장에 그려진 악의적인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얼굴이 움직였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틈을 따라 방의 다른 구석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팀은 질문하지 않고 모니터를 끄고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무언가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이 녹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혼자 걸을 때마다 저런 존재가 위에서 지켜봤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지 스스로 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록하려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가족에게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조용히 있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녹화 도중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카메라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를 깨운 것처럼 말이죠. 그 장소엔 예전부터 무언가가 있었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먼저 있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영성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일 것입니다. 로렌은 뉴욕에 사는 티코 크리에이터로 일상과 집에서의 평범한 순간을 담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약 한 달 전 16년을 함께한 반려견을 잃은 후 그녀의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주방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If he's like okay, but then he was not okay. You should go. Jace. That was the second time I heard that noise. 네,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봤어요. 잠깐만, 조던. 그게 두 번째야. 네. 뭐? 카메라 영상을 다시 돌려봐야 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조리대 위에 완전히 가만히 있던 병이 갑자기 튀어오르더니 정확히 같은 자리에 떨어졌어. 남편이 그걸 봤지만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어. 그런데 9분 뒤에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어. 똑같은 움직임, 똑같은 병이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둘 다 조용히 조리대를 바라봤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애니메트로닉스는 노래를 부르면서 너를 바라보도록 설계되어 있어. 하지만 음악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척키치스는 미국에 있는 가족 레스토랑이야. 쇼는 이미 끝났고 조명이 꺼지면 로봇들은 완전히 휴면 상태에 들어가. 지나라는 손님 중 한 명이 단순한 호기심에 커튼 쪽으로 다가가서 움직이지 않는 인형을 카메라로 비췄어.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무거운 금속 눈꺼풀이 열리고 로봇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 보다시피 이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로봇이 그녀를 시선으로 따라가고 있어. 전용지는 이 모델들이 움직임 감지 센서가 없어서 꺼져 있을 때 인간의 존재를 추적하는 건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하지만 아직 더 있어. 이 가게에는 흉터가 숨겨져 있어. 1993년에 한 전직 직원이 이 체인점의 레스토랑에서 4명의 직원을 살해했어. 이 끔찍한 범죄를 프랜차이즈는 묻으려고 했지. 로봇은 널 볼 수 없어야 하지만 그 금속 껍데기 안에 갇혀있는 무언가가 널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수년 동안 제임스는 이런 걸 전혀 믿지 않았어. 그에게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줬고 유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지. 그건 그의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전까지였어.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지. 누구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었어. Yo. 하지만 주마다 이상한 현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지. 그는 신부를 불러 집을 축복받았고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것을 촬영했지. Yo. Yo. 옷장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제임스는 확인하려고 다가갔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의 게이밍 의자가 혼자서 돌기 시작했어. 그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지. 그 순간부터 그 방의 물건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제임스는 이제 집에 뭔가 있는지 묻지 않고 그저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있어. 자다는 잉글랜드에 살고 있고 그녀의 채널은 순수한 사랑, 육아, 가정생활, 그리고 그녀의 어린 딸 아라벨라에 관한 이야기야. 2026년 4월 9일 그녀는 분명히 존재해서는 안 될 야간 보안 영상을 공개했어. 첫 번째 밤, 어두운 그림자가 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지나가. 빠르고 조용하게. 영상의 밝기를 높이면 그 움직임이 완전히 분명하게 보여. 두 번째 밤, 다른 녹화 영상에서 아라벨라는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혼자 깨어나. 그녀는 앉아서 벽을 향해 인사해. 침착하고 격식 있게. 마치 누군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더 있어. 자다는 나중에야 그걸 봤어. 화면 오른쪽 구석, 책상 아래. 그림자 사이에 창백한 무언가가 있어.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고 있어. 단순한 장난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소방관들이 버려진 건물에서 실시한 통제된 철거 작업. 집은 완전히 지옥이야.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고 온도는 그야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야. 그 안에서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단 1초도 살아남을 수 없어. 하지만 카메라는 안전한 거리에서 복도를 촬영하고 있어. 지금 바로 봐야 해. 정말 놀라워. 창문을 통해 봐봐. 마치 풋바라는 것 같아. 숨을 참고 보면 돼. 바람을 좀 쐴 수 있도록 해. 안에 들어가면 정말 놀라워. 문간을 봤어? 아니 그러지 않는 게 좋아.
이봐, 그래 너 왜 꼭 나와 있어야 해? 방금 보셨듯이 무언가가 불길속을 걷고 있습니다. 분명한 인간형의 실루엣이고 키가 크며 공포에 질려 달리지도 않고 고통에 몸부림치지도 않으며 그저 침착하게 화재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불은 단순히 파괴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정화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분명히 수방관도 아니었고 침입자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 집의 이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그를 태우는 게 아니라 해방시키고 있었습니다. 스콧은 여동생이 자기가 안 볼 때 음식을 만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을 나갔죠. 올리비아가 들어와서 예상대로 접시를 만졌지만 그 다음엔 그곳에 없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Bathroom? I go poo poo. I don't poo poo. Let's go eat dinner.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가 상상 속 친구와 노는 거라고 생각하며 넘길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영상을 다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처음 부분에서 스콧의 접시에 있던 포크가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근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전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카일 앤소니는 작가입니다. 그의 양력에는 솔직하게 적혀있죠. 그는 심하게 유령이 출몰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록을 남기고 있었지만 자신의 집 벽 속에서 오래된 인형들과 숨겨진 일기를 발견한 후부터 뭔가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2026년 4월 16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What the fuck? 이건 정말 이 뜻이야. 또 시작이야. 흔들리고 있어. 바로 옆인데도 바람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없어. 계속 저러고 있어. 그럴 리가 없어. 먼저 카일이 현관 포치에 타고 있어. 자정에 그리고 흔들리자 중 하나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 그는 그림자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휴대폰 손전등을 켜.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듯이 흔들 의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나서 그가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실내 카메라가 밤 동안 다음과 같은 장면을 포착해. 고양이 장난감 공이 혼자서 바닥을 굴러가 동물들 쪽으로 가. 천장 선풍기가
아무도 켜지 않았는데 천천히 돌기 시작해. 그리고 의자 하나가 자기 받침대 위에서 돌아가.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욕실 문이 저절로 열려 고양이들이 돌아서 그쪽으로 걸어가. 안에 뭐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아. 평화를 찾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사 왔는데 오히려 최악의 악몽을 만나게 됐어. 조씨는 부시에서 도망쳐 캐나다의 외딴 오두막으로 갔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어. 새벽에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끊임없는 압박감이 있었지. 어느 날 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어두운 거실로 걸어갔어. Hello? 덕이 있었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넓은 책모자를 쓴 남자의 완벽한 실루엣을 한 짙고 검은 그림자였어. 하트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기생 존재로 슬픔과 두려움을 먹고 산다고 해. 조씨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어. 그걸 촬영하기 시작했고 촬영하면서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야. Keep hearing shit downstairs. 하스락거리는 소리와 사람들. 털어내. Shouldn't be anybody here but me. 그리고 우리 집에 누군가 있었다는 것도 잊지 말자. 가는 길에 Go away. 며칠 후 보안 카메라가 그림자가 거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날 밤 조씨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습니다. 몇 초 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존재가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자 쓴 남자의 규칙은 그저 잔인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만 그에게 신경을 쓰는 순간, 그가 거기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카메라는 어쨌든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바나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의자가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레이스는 움직임 알림을 받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구석구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동물도 없었고 침입자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영상과 그것을 일으킨 무언가만 있었을 뿐입니다.
한 어머니, 아기, 그리고 조용한 방. 모니터 카메라는 그녀가 짐볼에서 일어나 아기를 눕히러 가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짐볼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때 혼자서 천천히 문 쪽으로 굴러갑니다. 잠시 후 멈췄다가 약간 뒤로 움직인 뒤 멈춰섭니다. 어머니는 그 방에 바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무게의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른 새벽 텅 빈 슈퍼마켓. 한 여성이 맨발로 들어오고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마치 급하게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음식을 찾는 것도 아니고 계산대로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가만히 멈춰서 머리를 들어올립니다. 그녀는 바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안 카메라 렌즈를 통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곧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몰랐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어떤 유령도 어떤 악마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단 하나, 바로 자신을 잃는 절대적인 공포만이 있습니다.